네, 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현황입니다. 1위는 박수영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46%의 수익률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2.1%의 수익률이 소폭 증가가 되면서 2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재우 전문가입니다. 손실폭이 약간 축소가 되면서 0.22% 손실 구간입니다. 4위는 송기현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48%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이승준 전문가가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하면서 2.71%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손실폭이 커지면서 순위가 두 계단 내려앉았는데요. 3.57% 손실 구간입니다. 7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순위가 역시 두 계단 밀렸습니다. 3.77%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김석철 전문가 8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별들의 매매리그에서 열심히 전문가들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순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승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조금은 증가가 되긴 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네. 전반적으로 좀 만족할 만한 네, 그런 그렇죠. 순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제 매매 어떠셨습니까? 어제 매매 초반 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다가 좀 수익폭을 많이 좀 반납을 하면서 좀 그 수익률이 좀 악화돼서 끝났는데요. 뭐 아직은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종목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장세에 좀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후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너무도 많은 날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초반 리그에 네. 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는지 종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매매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승준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HNH 그리고 갤럭시아 컴즈, 팜스토리, 유황 D&D 이렇게 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종목 모두 수익권입니다. 지금 팜스토리는 30% 가까운 비중에 5% 이상의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군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은 상황이 상당히 좋은데요.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실 계획이신가요? 이 중에서 뭐 일부 종목들은 뭐 수익폭이 좀 반납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종목들은 약간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볼 생각으로 원래 좀 매수를 한 것이고요. 뭐 중간에 이제 뭐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좀 대응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큰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승부주로 한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이 포인트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코스피 1888포인트. 둘, IT 내수, 유틸리티 약세 전환. 셋, 주요 일정 확인.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코스피 1888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1900선 위로 올라섰는데 네. 1808포인트 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 한 1910포인트 정도 수준을 터치를 해줄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제 상승의 일단 단기 목표치를 한 1910포인트 정도 내외로 드렸었는데 그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이제 음봉을 맞았는데요. 1910포인트의 의미를 드릴 때 제가 몇 가지 그 조정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근거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기준선을 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앞전에 두 번의 그 반등 시에는 기준선을 터치를 못하고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1910포인트 부근대에 있는 이 기준선을 이번에 넘어선 이후에 지금 음봉을 맞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중기적인 추세 전환이 가능한 이런 어떤 단초를 만들어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선을 보통 그 바닥권에서 터치를 하고 나서는 일정 부분 되돌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어제 오늘부터는 좀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되돌림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기준선 위쪽에 고점까지 만들어줬던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상의 되돌림을 보통 만들어줍니다. 그 절반 정도 되는 구간이 1888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890포인트 이하권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상승을 해가는 그런 중기 상승장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주 초간은 다소 눌림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888포인트의 선이 조정 구간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것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좀 시황관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아니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필요 요건을 한 1800,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돌림으로 보고 있고요. 한 4분의 3 정도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한 1880포인트, 한 9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라는 판단이시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IT 내수 유틸리티 약세 전환.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입니다. 네. 이제 상승의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신지 아니면 잠시 네. 조정이다라는 판단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네. 이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수가 눌림을 받을 때 어제 이제 이들 종목들이 같이 좀 눌림을 받았거든요. 어제 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IT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좋은 흐름을 보이던 그 통신 쪽이라든지 혹은 내수 섹터 중에서 일부 섹터들이 어제 약세 전환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도적으로 조금 끌고 왔었던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을 잠시 이제 반등 국면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는 같이 밀려주는 이런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고, 오늘장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들 종목들의 추가적인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다시 우리가 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한 1890포인트 아래권에서는 이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을 오늘 정도는 뭐 좀 기다리셨다가 내일 이후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뭐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IT와 네. 내수주들 계속적으로 또 볼만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확인. 늘 일정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일정을 확인을 해봐야 네, 될까요? 오늘 한 2가지 정도 일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있는 일정이 지금 셰일가스 컨퍼런스가 그 싱가포르에서 30일까지 열리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뭐 셰일가스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중국의 셰일가스 분포가 굉장히 좀 높은데, 역시 이쪽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삼천리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SH에너지공사 같은 종목이 역시 약간 이제 테마성을 강하게 띠는 그런 종목으로 구분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정이 있나요? 네, 이 한 가지는 뭐 오늘 있는 일정은 아니고요. 네. 목요일 날 있는 일정인데, 그동안 이제 한번 연기가 됐었죠. 나로 3차 발사가 이번 잠정적으로는 일단 그 29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초였죠? 10월 달 말이었네요. 예, 이 나로가 발사 한번 실패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바닥권에서의 다지기가 좀 있었거든요. 바닥권 다지기가. 그렇다면은 이번 발사 때는 한번 바로 전후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한양 ENG, 한양 디지텍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다 놓고선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매매해 보시기에는 뭐 충분히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쓸 수 없이 많은 발사 일정 연기와 두 차례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 네. 29일에 발사대 이제 새로 서게 됐는데 이제 네. 기상 조건도 괜찮고 많이 취약점들 다 손을 봤다고 해서 네, 이제는 일단 그래도 약간 리스크는 있죠. 사실 저는
올해 이 발사가 좀 어렵다라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든지 이런 일정들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뭐 일정은 예정대로 좀 소화를 해내고 있지만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3세번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발사에 또 성공을 하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네.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오늘 매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매매 전략 좀 해주세요. 오늘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주도주군의 눌림목이 좀 예상이 되고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종으로 좀 자동차 쪽의 일부 섹터 그리고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들 종목들이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인 패턴이 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종목으로는 좀 단기적인 접근 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지수가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는 IT 섹터라든지 뭐 이렇게 기존 주도주군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점에서 그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관심 업종이나 뭐 공략할 그 종목은 어느 쪽에서 좀 찾고 계신 건가요? 네, 수급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 좋은 포인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종합상사 쪽이랑 인터넷 업종이 보면은 단기적인 그런 포인트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은 지금 LG상사가 종합상사 쪽에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SK컴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미국장에서도 인터넷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인터넷 관련주들 한번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좀 NHN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 가지고 볼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승준 전문가의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주요 일정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